한국의 현대의학이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00년대 대한제국 말기 일제강점기를 거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대한민국 수립 후 20년이 지난 195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모양새를 갖추게 됩니다. 서구 문물에 비하면 무려 100년 넘게 뒤처진 셈이죠. 그런 한국의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반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포기한 환자를 소생시키는가 하면 의료 본고장 출신 의사들이 수술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놀라운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편 불가능을 또 한 번 가능하게 만든 기적같은 사건이 밝혀지며 한국 의료 기술의 충격이라는 반응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대 장기 이식센터 몽고메리 교수는 동료 의사들과 함께 약 한 달 일정으로 삼성병원을 찾았습니다. 한국은 생체 간이식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수술 성공률과 생존율이 뛰어나다는 이유로 한국을 택했다고 말했는데요. 참고로 이분은 신장이식 거부 반응을 제거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의학계 권위자로 예상치 못한 반응에 의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간이식의 본고장으로 알려진 독일 하노버 대학 의학팀도 이미 오래전부터 수술 참관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간 일부를 떼내 한 사람에게 이식하는 듀얼 간이식으로, 충격적이게도 이 수술을 주도했던 한국 의사가 과거 하노버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10년 만에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뒤바뀐 것인데요. 대학 병원뿐만 아니라 전문 병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 절개척추수술학회 및 영국 왕립의대병원 훈련센터로 지정받은 우리들 병원에는 매년 20명의 해외 의사들이 장단기 연수를 받고 있기도 하죠. 이처럼 연수를 위한 외국 의사들의 한국 방문이 최근 5년 새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세계 각국에 때 아닌 의료 한류 열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러시아 등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의 수는 2012년 15만 명에서 2013년 21만, 최근엔 30만 명을 돌파한 상태인데요. 이들이 매년 한국에 지출하는 의료비만 수천억에 이르며 특히 성형외과 부문에서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쓸어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국의 성형시장 수요는 매년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막 성장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 규모가 어디까지 커질지 짐작조차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분명한 건 중국에 불고 있는 외모 지상 주의에 따라 머지않아 중국이 최다 성형시술국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 안방을 차지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폭발하면서 외모에 관심 없던 중국인들까지 현혹되게 만든 것이죠. 게다가 한국의 의료 기술이 중국에 비해 20년 이상 앞선다는 점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폭발적인 수요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왠지 한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한류 스타 같은 얼굴이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믿음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는 것이죠. 최근 유독 압구정 거리에 붕대를 감은 외국인들을 자주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 따르면 한국 성형외과에 대한 러브콜이 정말 많아졌다. 중국에선 한국 의사라면 일단 신뢰하고 본다. 한국에선 의대에 진학하려면 상위 1% 실력으로도 부족하다는 사실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접하고 경험이 많은 한국 의사 선호도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히는 한편, 동남아 일부 국가 언론들은 최상류층을 전담으로 하는 한국 병원들도 생겨나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병원의 위상이 마치 에르메스와 같은 고가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VIP 고객들 중 대부분이 정치인이나 CEO, 유명 연예인과 같은 최상류층이라며 상위 1%를 위한 고급화 전략도 수월하게 먹히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같은 한국의 의료 기술력을 단적으로 증명한 역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의사들이 가망이 없다며 포기했던 환자를 한국 병원이 기적같이 살려낸 것이죠. 아프리카 수단에 살고 있는 한 어린이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잠을 자는 것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극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엑스레이 검사를 한 결과 충격적인 모습이 찍혔습니다. 환자의 가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쇠조각이 발견됐던 것이죠. 상태 또한 매우 심각했습니다. 식도와 기관지를 뚫고 나온 쇠조각은 대동맥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만큼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지 의사들은 단순히 내시경만으로 쇠조각을 꺼내기란 불가능하며 당장 큰 병원에 가볼 것을 권고했으나 불행히도 이 같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은 수단 내 어떤 병원에도 없었습니다. 의학 기술도 문제였지만 경제적 문제는 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들과 이웃들의 도움
도움으로 약 2,000달러의 돈을 모은 게 전부였던 환자와 가족들은 그나마 가장 큰 대학 병원으로 급하게 발길을 옮겼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오히려 무리하게 수술을 하다 실패하는 바람에 오른쪽 옆구리에 커다란 수술 자국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수술과 입원비로 쓰고 남은 돈은 200달러가 전부. 그렇다고 치료를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은 두 번째로 찾아간 곳이 나름 의료시설이 잘 갖춰졌다는 이집트였습니다. 버스로 만 이틀을 달려 도착했지만 아예 수술 시도부터 거부당하고 마는데요. 상태도 상태였지만 가진 돈이 200달러가 전부였던 터라 수술비는커녕 진료 한 번이면 끝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대로 돌아가기엔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져가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들은 사실상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망연자실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우연히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근처에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한국인 선교사의 존재를 알게 된 겁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이들을 불쌍히 여긴 선교사는 이집트 내 어떤 병원도 희망이 없다고 판단, 즉시 한국에 알렸습니다. 덕분에 이 소식은 세브란스 병원에까지 전달됐고 자료를 검토한 한국 의사들은 수술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신을 보냈습니다. 모든 이송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사태를 파악한 한국 대사관 측의 발빠른 대응 덕분에 신속한 비자 발급과 항공 예약 또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예정일이 거의 다 됐을 무렵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이집트 정부의 명령으로 공항이 긴급 폐쇄되고 만 것이죠.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나 싶은 찰나 이젠 이집트 한인회까지 가세했습니다. 그들이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전세기가 한 대 마련됐고 갖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들은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아무리 한국 의학이 뛰어나다지만 현지 병원들이 전부 포기했던 만큼 이는 세브란스 측에서도 쉽지 않은 수술이라 판단했습니다. 진찰 결과 쇠조각은 무려 1년 동안 몸 안에 박혀 있었고 때문에 주변 장기에까지 염증이 전이된 것은 물론 기관지가 찢어져 호흡 곤란 증상에 식사조차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모든 상황을 가정했을 시 성공 확률은 50% 미만. 일반적인 검사로 쇠조각의 위치마저 탐색이 불가능한 상황에 한 중소기업의 도움으로 CT 결과를 3D 프린팅으로 구현, 정확한 위치 파악에 성공하여 마침내 모든 예비 과정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부위를 절개한 결과 이 쇠조각은 나사나 볼트를 조일 때 사용되는 와셔로 밝혀졌습니다. 식도를 뚫고 나와 주 기관지의 뒷벽을 완전히 녹여버렸고 이로 인해 좌측 기관지 대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이집트와 수단 현지 의사들이 고개를 저은 이유가 이해되는 부분이었는데요. 담당 의사에 따르면 오랜 기간 쇠조각에 눌려서 녹아버린 좌측 기관지는 물론 폐도 약해진 상태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다. 심박수가 170대로 급증해 호흡 곤란을 호소하거나 손상 부위 봉합이 안 되는 등 몇 차례 위기도 있었다며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6시간이 넘는 대장정 끝에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수술 후 염증도 크게 줄어들었고 호흡에도 무리가 없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몇 차례 찾아왔지만 별다른 후유증 없이 쇠조각을 제거한 것은 물론 불가피한 조직 손상조차 없는 최상의 의학기술 그 자체를 보여준 것이죠. 병원 측에 따르면 결과는 성공적이었으나 이런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부사일생이라 볼 수 있다. 세브란스 병원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기적이었다 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현대의학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기술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이 마스크를 수입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요청한 적도 없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 일본의 마스크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한편 전 국민 상대로 배포하는 첫 마스크로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필요한 발언으로 또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오사카현 이즈미오츠시의 미나미데 게니치 시장이 22일 아베 총리 보좌관을 만나 지역 내 기업인 오츠케 오리사에서 제조한 마스크를 전달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1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마스크를 언급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다. 아베 총리의 해당 마스크 언급은 아사히 신문 기자가 첫 마스크는 감염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아베 총리는 아사히 신문에서도 첫 마스크를 2장에 3,300엔에 판매하고 있다며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며 맞받아쳤다. 아베 총리의 반응엔 아사히 신문과의 악연도 한몫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아사히 신문은 사학 스캔들,
벚꽃 스캔들 등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주도해왔다. 아베 총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해당 마스크 생산 업체가 발칵 뒤집혔다.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정부의 마스크와 비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해당 마스크는 이즈미오 오츠시의 오츠케오리 이사가 제작한 수제 마스크로 아사히 신문의 통신 판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베 마스크에 빗대어 아사히의 마스크로 불리기도 한다. 23일 관저를 방문한 미나미데 시장도 기자들을 만나 총리의 발언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현장에 의욕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날 시장을 만난 기아라 미노루 총리 부저가는 3,300엔이 비싸다가 아니라 일본의 기술이 집결된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알고 있다며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였다며 해명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미나미데 시장은 우리는 마스크 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며 불편함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마스크 대란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일본 정부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1000마스크 이메를 우편 배송하고 있다. 이미 배송이 이루어진 임산부용 마스크는 물론 일반 세대에 배포된 마스크에서도 머리카락과 벌레 등 이물질이 나온 것을 비롯해 곰팡이가 발견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미국도 일본도 중국 최대 전기차 제조사 비야디로 앞다퉈 달려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줄일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다. 전기차와 리튬 배터리를 만들던 비야디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터지자 돌연 세계 최대 마스크 제조사로 변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야디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던 미국은 이제 마스크를 수출해달라고 손 벌린 처지가 됐다.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8일 비야디, 미국 지사인 BYD 아메리카와 한 달에 N95급 마스크 1억 5천만 개, 외과 수술용 마스크 5천만 개를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마스크는 비야디의 중국 공장에서 생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와 비야디 간 계약은 미국 식품의약청이 이달 3일 중국 기업이 만든 의료용품 수입을 긴급 승인하기로 결정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다. FDA가 다소 품질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는 중국산 의료용품 수입을 허용한 것은 그만큼 미국 내 상황이 긴박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FDA 긴급 승인 절차에 따라 중국산 마스크 수입이 허용된 첫 회사가 비야디다. FDA는 미국 N95 마스크의 중국 버전인 KN95 마스크도 수입할 수 있도록 품질 기준을 완화했다. 마스크의 비야디, 마스크 수입을 주도한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주 주지사는 비야디가 캘리포니아주 랭카스터에 전기차 제조 시설을 갖추고 수백 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어 믿을 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정치권에선 캘리포니아주의 비야디, 마스크 수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엔 나라 돈으로 중국 기업이 만든 버스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전기버스를 만들어 파는 비야디를 겨냥한 조항이다. 전기버스와 마스크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왜 굳이 미국 정부가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중국 회사의 마스크를 사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비야디가 중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는 사실상의 중국 정부 소유 기업이라고 문제 삼는다.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 본사를 둔 비야디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절정에 달했던 2월 8일부터 마스크 대량 생산에 돌입했다. 전자부품 제조 자회사 공장을 마스크, 의료 장비 제조 공장으로 바꿔 마스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산한 마스크를 중국 정부 지침에 따라 병원과 일선 의료 현장에 공급했다. 지난달 중순 이 공장에선 하루에 마스크 500만 개, 소독제 30만 개가 생산됐다. 중국 전염병 상황이 다소 진정되자 지난달 16일부터는 선전 약국과 마트를 통해 일반인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공급하기 시작했다.
개당 2.5위안의 비교적 싼 가격의 마스크를 판매했다. 현재 비아디의 1일 마스크 생산 능력은 1,500만 장에 달한다. 생산 라인을 추가하면서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렸다. 비아디는 고품질 마스크를 생산하려면 1,300개 부품이 필요한데 우리는 부품 90%를 자체 제작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췄다고 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희 회장도 비아디의 도움을 요청했다. 일본 아베 정부의 무능한 대응을 보다 못해 비아디에서 월 3억 개의 마스크를 직접 수입하기로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달 1일에야 현 상황을 국난이라 표현하며 모든 가구에 빨아 쓸 수 있는 면마스크 2장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근 비아디에서 한 달에 N95 마스크 1억 개, 외과 수술용 마스크 10개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월부터 의료진에게 비아디 마스크가 우선 공급된다. 비아디는 일본 수출을 위해 마스크 생산 라인을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그동안 아베 정부의 전염병 대응 조치가 느리고 미흡하다고 비판해왔다. 2017년 2월 9일 이후 중단했던 소셜미디어 트위터 활동까지 재개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트위터에 3년여 만에 처음 글을 올리며 오랜만에 트윗입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비아디의 마스크 수출은 중국 정부 입장에선 뭉개진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라는 평이 나온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외국에 수출한 마스크는 잇따라 불량품 파문을 일으켰다. 네덜란드, 스페인 등은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가 품질 기준에 미달한다며 마스크를 중국으로 돌려보내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10일 마스크를 포함한 의료물품 수출 기준을 더 강화했다. 의료용품 수출을 허가제로 바꾸고 수출업체가 공장에서 마스크를 내보내기 전 세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다. 그러나 최근 스페인, 네덜란드, 터키 등도 중국에서 산 마스크를 돌려보낸 바 있다. 핀란드 당국은 이튿날인 8일 해당 마스크가 의료 환경에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대행으로 중국이 마스크 수출 대국으로 떠올랐지만 중국 내 일부 마스크 공장의 위생 수준이 엉망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중국 내에선 한국산 마스크 대란이 일고 있다. 가격이 폭등한 중국산 마스크 대신 값싸고 질 좋은 한국산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산 마스크를 사재기해 10배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경우도 늘고 있어 우려를 사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한국산 마스크를 유통하는 개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중국 내 SNS 웨이보를 통해 한국에서 직접 구입해온 한국산 마스크라고 홍보하고 구매를 원하는 이들과 직거래를 하는 식이다. 해외여행 중인 중국인 관광객이 SNS를 통해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기도 한다. 중국 유학생 출신 한모 씨는 사재기 현상으로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필터링 효과가 없는 가짜 마스크까지 등장했다며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성능도 좋고 구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들 찾는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저장성 이웃시에서는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 3M을 따라 만든 가짜 마스크를 SNS를 통해 판매한 일당 6명이 검거된 바 있다. 국내 약국은 최근 한국산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중국인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중고 명동의 한 약국 관계자는 우한 폐렴 발생 이후 마스크 판매량이 대략 50배 늘었다며 메르스 때는 낱개로 많이들 사갔는데 지금은 박스채 찾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화로 한 중국인이 한국산 마스크를 5,000개 주문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덧붙였다. 명동의 또 다른 약국의 관계자도 오후 2시만 돼도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다 팔려서 품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서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를 사재기 훈후 높은 가격에 되파는 경우도 생겼다. 타오바오 등 중국 거래 사이트에는 최근 한국산 마스크가 한 장당 1에서 2만원으로 판매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2,000원대 마스크와 비교하면 최대 10배나 비싼 가격이다. 또 중국 정부는 자국 내업자들을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중국 유명 거래 사이트들이 마스크 업자들에게 가격 인상 금지령을 내린 것. 타오바오는 20일 가격 인상을 금지하는 통보를 내렸다. 또 다른 거래 사이트도 마스크, 소독제 등에 한해 가격 감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